자, 6평을 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9평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9평은 수능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내 실력을 점검하는 거라서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9평에서 잘 보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했을 경우 여러분도 1등급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Y하라라는 뭐냐면 우리가 6평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시험을 봤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분석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평 모의고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장에서 활용을 했는지 여러 가지 측면의 시간이라든가 또는 내가 문학을 접근을 했던 방법들이 무엇인지 등등을 다시 되짚어 보고요. 남은 기간 동안은 그때 생긴 문제점을 고쳐가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평을 통해서 N생들은 작년 수능 그리고 6평 같이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국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간 부족 문제죠. 내가 왜 시간이 부족했는지를 꼭 캐치해야 됩니다. 내가 비문학 한 지문을 너무 매달렸는가? 2번, 내가 비문학을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가? 3번, 문학을 푸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는가? 등등을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국어는 시간 내에 풀지 못한다면 등급이 올라가기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부족 문제를 육모나 작년 수능을 토대로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어? 그러면 이번 9월 모의고사와 수능 때는 이런 것들을 고칠 거야 라는 것들 여러분이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역별 약점 체크입니다. 내가 육모에서 또는 작년 수능에서 약했던 부분은 문학이었어.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문학을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강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는 내가 왜 문학에서 소설이 약했지? 그럼 그동안 내가 육모 풀 때 어떻게 풀었고 육모 풀기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왔고 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약했는데도 육모 보기 전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문학 현대시를 적게 풀어서 육모에 못 본 건가? 많이는 풀었는데 또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왔는가? 그럼 많이 풀었는데도 점수가 안 났다는 건 뭔가 방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 되는 거고 내가 적게 풀어서 점수가 안 나왔다면 지금 남은 우리 9월 되기 전까지 많이 풀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역시 그것도 방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역별로 내가 왜 약한가? 비문학은 내가 왜 약하지? 내가 특히 과학기술 지문이 왜 약하지? 라는 거. 내가 공부를 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지문 중심으로 공부했는가? 아닌가? 등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크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실력은 늘지 않아요. 자신의 단점을,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그걸 고치면서 실력이 오르겠죠. 세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어가 요즘 1% 학생들까지도 지문을 끝까지 읽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은 끝까지 읽지 못하더라도 등급은 1등급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푸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과연 6월에 풀었을 때의 문제 방식이 뭐였는지를 고민해보고 이번 9월에는 그 문제 푸는 방식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를 여러분이 자신 있는 것들부터 먼저 풀었어야 되고 문제 번호와 상관없이 그것들로 먼저 점수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점수 확보를 하고 나머지 어려운 건 뒤로 미루고 그거를 시간이 없어 못 풀더라도 그냥 찍더라도 앞에 맞은 확실한 것들을 통해서 등급을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순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문학 같은 경우는 내가 분명히 보기부터 풀고 보기와 보기 선택지를 가지고 다른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그냥 또 이 문제도 1번부터 풀었는지 그리고 비문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어 내려오면서 동시에 특정 단락이나 특정 문장은 바로바로 풀었어야 되는데 지문을 끝까지 다 읽고 그런 것들을 풀었는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순서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구호를 잘 볼 수 있을까? 앞에 나온 원인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간 부족 문제 해결법은요, 일단은 선택과 집중인 거죠. 선택과 집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자신 있는 영역에 좀 더 시간을 쏟는 겁니다. 저는 과감히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3등급이라면 자, 9월 모의고사 볼 때 2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한 지문은 버린다고 생각한다. 제일 자신 없는 지문은 버린다. 그러면 자신 없는 지문에 쏟을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정말 나머지 자신 있는 영역에 더 쏟아서 확실하게 맞춘다. 그러면 한 지문을 버리면 91점이다. 통째로 버렸을 때. 그러면 91점이어도 안전하게 2등급은 된다. 심하게는 1등급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시험장에서 명심하시고, 그런 다음에 문학은 25분 컷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문학을 내가 40분 풀어서 다 맞았다. 그럼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비문학 풀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25분 컷으로 들어오려면 보기와 보기에 주어진 선택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다른 문제까지 풀어야 되고, 이거를 기준으로 정말 작품은 필요한 부분만 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25분 만에 들어오고, 이게 시간을 끝까지 비문학까지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3번, 독서 같은 경우 하나하나의 모든 문장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장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단락 첫 문장에서 기준을 잡으면 그것들과 연관성이 있고, 그 첫 단락 첫 문장에서 준 그 범주에 대한 해답에 해당하는 문장만 핵심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골라내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시간 내에 읽으려면은, 시간 부족 해결하려면 모든 문장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문장 아닌 문장을 가르면서 읽어 나가야 된다. 어려운 문장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how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역별로 약점을 파악했다면 영역별로 남은 시간 강화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은 딱 한 가지, 채노가 맨날 떠드는, 25년 동안 떠드는 문학을 강화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기라는 조건을 잘 보고 보기와 선택지 이를 잘 보고 이 보기 선택지를 통해서 핵심을 잡아내는 능력, 이 핵심만 잡아낸다면 이 작품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내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이 핵심을 가지고 다른 문제까지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지문, 작품으로 가는 횟수가 줄고 작품으로 가더라도 이미 내 주관을 빼기 때문에 오로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연습, 이걸로 핵심을 잡게 된다면 낯선 작품도 너무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긴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독서강 같은 경우도 25년 내내 제가 떠든 거 첫 단락과 첫 문장과 첫 단락에서 기준을 잡고 예측을 해야 빨라지고, 첫 단락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기준 속에 해당하는 문장들만 골라내면 그게 핵심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읽으면서 오른쪽의 여백의 요약을 정리하면서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설은 정보 나열이지만 수능은 핵심 문장들의 구조입니다. 범주입니다.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또 하위 범주. 그들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 파이널 강의에서, 청기누설에서 바로 머리로 풀지 말고 비문학은 눈으로 풀고 손으로 풀어라. 손으로 정리를 해놓고 정리된 것들의 관계를 눈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이해하거나 그걸 분석하려고 하지 마라. 수능은 그렇게 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하는 훈련 꼭 하고 9월 모의고사 볼 때도 여러분이 과학지문을 본다면 과학지문 옆에다가 제일 앞장과 제일 뒷장에 있는 여백을 활용해서 옆에 놓고 핵심어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구조적으로 그 정리한 걸 보고 답을 찾는 방식으로 한다면 점수는 분명히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점수 올리는 풀이 순서를 제가 소개한다면 제가 25년 동안 추천한 겁니다. 시간문학을 제일 먼저 추천합니다. 현대식 고전 시간은 짧은 보기만 읽으면 되고 짧은 보기와 선택지를 보면 짧은 지문이 짧은 시들을 필요한 부분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도 줄이고 뭐가 나올지 긴장할 필요가 없죠. 보기라는 조건이 주어지니까 낯선 시도 아는 시도 이 보기 안에서만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문학을 제일 먼저 풀고 긴장감 좀 느리고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사문문학도 보기 선택지를 보는데 지문을 풀로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러나 보기 선택지로 우리는 핵심을 잡았으니까 빠르게 읽는 연습하라고 했고, 길지만 얘보다는 시간문학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 빠르게 읽는 연습을 통해서 사문문학을 먼저 풀어라. 왜? 줄거리 보기에서 힌트를 다 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비문학 중에 독서론이 쉬우니까 독서론 풀고요. 그 다음 언면화 화작을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 중에 인문, 사회, 과학기술 중에 여러분이 자신 있고 쉽다고 느끼는 것부터 풀어가서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때 어려운 걸 버리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 풀이 순서로 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점수가 오를 것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학을 문제 푸는 순서도 보기 문제를 먼저 풀고 보기와 관련된 개별적인 문제를 보기 가지고 치고 들어가고, 비문학도 역시 읽어 내려오면서 특정 단락이나 특정 문장들을 다 독해를 했으면 바로 와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해야지만이 시간도 줄이고 점수도 확실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알려준 이 방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고 또는 9월 모의고사에 적용하면 여러분도 반드시 1등급이 될 겁니다.